특히 올해 저는 애니메이션에 깊게 빠져있는 주인공 쿠수오의 막대 사탕 머리핀과 초록색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베타. 우선 이 작품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작화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이유. 안녕하세요, 마리강수입니다. 여러분은 쉬거나 밥 먹을 때 아니면 자기 전에 무얼 하시나요? 저는 넷플릭스가 제 인생에 들어온 후 쉬는 시간에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 특히 올해 저는 애니메이션에 깊게 빠져있는 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했는데 삭막한 현실을 살아가며 메마른 내 감수성과 상상력을 자극시켜줘서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즐겨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추천을 통해 제 취향을 여러분과 공유해보려 합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우선 작화, 애니 속 캐릭터의 매력,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와 세계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소년 만화와 순정 만화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애니는 바로 귀멸의 칼날입니다.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주인공 탄지로는 어느 날 오니의 습격으로 가족이 몰살당하는데 습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동생 네즈코는 오니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탄지로는 오니를 사냥하는 귀살대의 일원이 되며 네즈코와 함께 모험을 떠납니다. 11년간 부동의 1위였던 만화 원피스를 꺾고 1위에 올라선 만화가 있다 해서 궁금해 찾아본 게 귀멸의 칼날과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빠른 전개와 뻔하지 않고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작화 등 새로운 애니메이션 패러다임을 탄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칼 속 캐릭터들이 다 매력있고 특색이 있어 정말 좋았는데요. 주 조연 히로인들과 악당 캐릭터들의 서사를 통해 캐릭터들에게 애정을 쏟게 되며 흡입력 있게 시청한 작품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귀멸의 칼날 2기가 나올 예정이라 하는데 얼른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성장하는 주인공, 소년 만화 특유의 액션을 좋아하신다면 적극 추천하는 애니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애니는 바로 진격의 거인입니다. 갑자기 출현한 정체불명의 식인종 거인들에 의해 인류는 절멸 위기에 처합니다. 목숨을 부지한 생존자들은 50m 높이의 거대한 방벽을 건설하고 벽 내부로 도피에 성공하며 평화를 얻게 됩니다. 평화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주인공 에렌은 거인을 피해 벽 안에서 가축처럼 살아가는 세계에 큰 불만을 느끼며 벽 밖으로 나가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에렌이 살던 방벽에 돌연 50m가 넘는 초대형 거인이 벽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벽의 구멍으로 들어온 거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벽 안 세계의 평화가 무너집니다. 이 과정에서 에렌의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며 에렌은 복수심을 느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거인들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진격의 거인은 파격적인 소재,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광대한 세계관을 가진 다크 판타지 성인 애니입니다. 저는 연재 초기에 작품을 시청했다가 최근에 완결에 다다랐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라는 파격적인 소재에 충격을 받았고 그 소재를 흥미롭게 풀어나가는 과정에 반했었는데 완결에 다다르니 진격의 거인의 엄청난 세계관에 감탄하며 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진격의 거인 완결 시즌이 넷플릭스에 개봉될 예정이라 하니 큰 기대를 안고 있고요. 색다른 충격을 받고 싶다면 진격의 거인 시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애니는 신세기 에반게리온입니다. 서기 2000년 세컨드 임팩트라는 재앙을 통해 세계 인구 절반이 사라집니다. 15년 후 일본의 신도쿄에는 사도라는 정체불명의 적이 습격해오는데 사도는 세컨드 임팩트에 이어 서드 임팩트를 발생시켜 전 인류를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합니다. 사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네르프라는 비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 에반게리온 뿐인데 네르프의 총사령관 이카리 겐도는 어릴 때 헤어진 자신의 아들 신지를 불러 에반게리온에 탑승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윽고 신지는 에반게리온의 파일럿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세상의 진실의 이면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 에반게리온이 그 시절 전설의 애니메이션인지가 궁금해 시청하게 되었는데
츤데레라는 개념, 충격적인 스토리 등 현재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시절 애니메이션에 해당 콘텐츠들을 처음 노출시킨 것이 바로 에반게리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보기에는 주인공이 성장하며 악을 처치하는 뻔한 메카 로봇물로 보일 수 있는데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사도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스토리 속에서 충격적인 반전과 전개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 주인공 신지가 겪는 수많은 감정을 현실적으로 연출해냅니다. 깊은 은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심오한 이해력을 요구하는 작품인데요. 해당 작품을 만들 때 감독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애니 속 기괴한 연출들이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폭력적이고 암울한 분위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바라지 않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지만 심오한 세계관과 다크한 작품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애니는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후드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에드워드와 알폰스 형제는 금기의 연금술인 인체 연성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연성 실패의 대가로 에드워드는 왼쪽 다리를, 알폰스는 육체를 잃어버리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에드워드는 자신의 오른팔을 희생하여 알폰스의 영혼을 갑옷에 담아두는 데 성공합니다. 연금술의 기반이 되는 등가교환 법칙의 냉혹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형제는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연금술사가 되어 모험을 떠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는 2003년에 처음 제작되었고 2009년에 두 번째로 제작되었는데 첫 번째로 제작된 버전은 만화 연재 진행 중에 나와 중반부터는 원작과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작에 충실한 영상을 항상 선호하고 보다 최근 영상의 작화가 좋은 것 같아서 두 번째로 제작된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후드를 시청했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태어나서 본 모든 작품 중 가장 시작과 끝이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전감 있는 스토리 속 떡밥을 모두 회수하고 깔끔한 마무리로 세기의 명작이라는 평을 받는 강철의 연금술사. 탄탄한 스토리의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애니는 바로 바이올렛 에버가든입니다. 감정 없는 인간 병기로 키워진 바이올렛은 전쟁이 끝난 후 자동 수기 인형이라는 일종의 대필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편지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볼까 말까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우선 이 작품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작화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내용이 진부할 것 같았고 감동적인 부분에서 많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시청하게 되었는데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지만 매화 영화 극장판을 보는 것 같은 뛰어난 작화와 영상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배경음악에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감동적인 내용과 아름다운 영상미를 모두 잡은 애니입니다. 8월에 바이올렛 에버가든 2020년 극장판이 넷플릭스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한 작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추천하는 애니는 12대전인데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에서 선택받은 12명의 전사들이 자신의 생명과 긍지를 걸고 도시에서 배틀로얄을 벌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존한 우승자에게는 무엇이든 이뤄주는 하나의 소원이 주어집니다. 캐릭터들이 12지신을 소재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가 생겨 봐본 애니인데요. 12지신을 토대로 각각 캐릭터들이 특색이 있던 것은 매력적이었지만 스토리 엔딩은 재밌는 소재에 비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배틀로얄 전개가 쏠쏠한 재미를 주기 때문에 킬타임 하기에 좋았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추천하는 애니는 카케구루이입니다. 명문사립 하카오 학교는 도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도박에서 이기는 강자는 풍족한 삶을, 지는 약자는 피하게 대상이 되는 미친 학교에 주인공 자바미 유메코가 전학 오며 새로운 도박의 장이 펼쳐집니다. 카케구루이라는 단어가 도박광을 의미하는 만큼 제목에 충실한 애니입니다. 약간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조연들을 주인공 자바미 유메코가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며 도장 깨기 하는 모습이 후련하고 또 애니 속 다양한 도박 게임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던 작품입니다. 여덟 번째로 추천하는 애니는 기분입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던 주인공 리츠카는 어느 날 망가진 기타를 들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나는데 우여곡절 끝에 리츠카는 소년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게 되고 알고 보니 타고난 보컬이었던 소년 마후유를 밴드에 영입하게 되며 일어나는 청춘 애니메이션입니다. 기브는 BL 작품이라 본 장르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BL에 따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저 사랑이라는 주제를 동성으로 풀어나간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BL인지 모르고 겉표지 속 캐릭터 작화가 마음에 들어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랬더라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밴드 소재의 청춘 만화인데 순정 만화의 남자 버전이라 생각하고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약간 마후유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 항마력이 조금 딸리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 만화를 보고 저는 최근에 밴드 음악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9번째로 추천하는 애니는 빨간머리 백설공주입니다. 사과처럼 새빨간 붉은 머리를 가진 소녀 백설은 보기 드문 아름다운 머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탐바룬 왕국의 왕자의 애첩이 될 위기에 처하는데 스스로의 주도권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백설은 탐바룬 왕국을 탈출하며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빨간머리 백설공주는 순정 만화의 정석 같은 애니인데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간지러운 만화입니다. 사실 첫 화를 보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 금세 그만 볼 것 같았지만 건강하고 희망찬 내용에 저도 모르게 빠져든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달달하고 깨끗한 순정 만화가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만화가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로 추천하는 애니는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고등학생 사이키 쿠스오는 사실 초능력자인데요. 쿠스오는 남들에게 튀지 않고 적당히 평범하게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은 주변 캐릭터들로 인해 계획한 삶이 꼬이게 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은 제가 현재 재미있게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앞선 애니들과는 달리 옴니버스 형식의 만화입니다. 저는 병 마시고 코믹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애니를 잘 보는 편은 아니었고 주인공 쿠스오의 막대 사탕 머리핀과 초록색 선글라스 등 뭔가 비주얼적으로 특이해서 볼 생각을 안 하다가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 시작해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재밌어요. 에피소드 형식이고 내용이 가볍다 보니 평소에 쉬거나 밥 먹을 때 보기 너무 좋고 에피소드가 꽤 많은 편이라 오랫동안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웃으며 킬타임 하고 싶은 분들께 강추드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저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추천이 끝났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생기셨나요? 제가 추천드린 거 외에 추천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